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이 질문도 했지만 30페이지 홍택강 수소 교통 복합기지 운영 거기서 수소 충전시설 운영비 중 이익 정산분 사후 처리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현재는 전혀 이익이 없었나요? 사실 이제 이익이라고 좀 표기를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요 의미는 이제 운영비를 줬는데 집행하고 이제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네.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반납 처리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 월 한 620대 정도 충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이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다 충당이 되지 않아서 그 몇 년까지는 적자입니다. 사실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몇백 대 정도 돼요? 네. 몇 대를 되냐고 현재는? 지금 충전하고 있는 충전하는 대수가 게, 예. 그러니까 월 620대 정도, 일일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대 정도. 20대? 네, 네. 20대? 네,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 왜 그래요? 차량이 예. 이제 뭐 점차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예. 물론 연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은 겁니다. 근데 아직도 더 좀 늘어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620대나 돼야 유지라고 할 정도인데 20대면 엄청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제 620대는 제 월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일일 평균 이제 100대가 넘어서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적자가 아니라 이제 뭐 유지비 정도는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넘어섰을 때는 좀 이익도 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로 해서 하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준비한 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수요가 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하는 거지 인프라 구성을 너무 빨리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알이 먼저냐. 먼저냐인데요. 그래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차가 늘을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먼저 짓습니다. 차를 보급하기 그게 전에. 맞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평택항에 이제 그 트럭들을 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좀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항에 이렇게 수소 교통 복합 기지는 사실 이제 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4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1억 5천으로 줄은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치를 다 반영한 건 아니고 6개월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도 3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올해도 뭐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이제 3억 3천인데 올해 적자난 부분을 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받으면 1억 3천 정도는 보전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받을 생각을 추경에 하신 이제 거예요? 부족한 부분 한 5천만 원 정도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들어온 금액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이런 운영비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인건비 그러면 현재로 인건비가 몇 명분이에요?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3명 이거를 자세히 좀 써주셨어야 되는데 3명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3명 또 그리고 이제 전기료가 좀 많이 나가고요. 전기료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안 오고 하루에 10대?
20대 정도. 20대면 한 달이면 600대잖아요. 네네. 600대를 충전하는데 인원이 3명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3교대 해야 되니까? 예,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안전 관리자도 좀 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에도 이제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네네. 또 이제 그 휴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3명이 그럼 인건비만 최소입니다. 얼마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인건비 얼마 정도 이게 나가는 고정비 같은 거는 밑에 좀 나열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고 이게 지금 내년에 그칠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3년은 더 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지 아니면 더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인건비는 그 1억 1,6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서 1억 1,600이 벌써 훅 나가버리네. 네. 아무리 못 나가도 이거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 또 이분들 또 그 퇴직금. 퇴직금 보험료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좀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승지구도 있지만 원정지구도 할 거잖아요. 원정지구는 뭐를 하는 거지 이게? 원정지구는 이제 생산 시설을 하는 거고요. 생산시설이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지구는 네, 대신에 이제 또 그 지제역 공영 버스 차고지에 네, 거기에 또 이제 충전소가 앞으로 오픈이 될 거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또 운영비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평택 일본지라서 수소차가 많고 많이 충전을 했는지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네, 보급 속도는 지금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12로 다 나가야 되니까 이게 계속 약간 네네. 그래서 그 12하고 그 다음 해 연도에 이제 환경부에서 보조금으로 또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비하고 12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몇 프로나 나와요? 그 규정에는 적जान한 부분에 네. 최대 80%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적जान한 부분에 적자? 응. 예. 근데 이제 80%라고 최대가 80%라고 하는 거지 또 이제 정산을 해보면 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것은 3억 중에서 네. 한 1억 3천 정도는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3억 있습니다. 중에서 1억 3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지금 마침 2억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5천을 주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우선 이제 1년치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일부를 이렇게 1분데 국비에서 1억 3천이 나오면 아까 2억이면 될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7천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3천이 국비로 나올 거면? 그 저희가 1년에 응. 3억 3천 정도가 운영비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 전년도 운영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받는 게 1억 3천이기 때문에 네. 2억 정도가 시가 좀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서 1억 3천이 나올 리가 없네. 그 적자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산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상에 이제 참 애매하네. 네,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는 한 1억 3천 정도는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억 있어야 이거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 3억 그러면 1억 3천 정도. 3천을 받으면 1억 5천 주고 그러면 2억 8천이네? 근데 3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에 더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런 거 적어 오실 때 그런 걸 좀 자세히 그리고 경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는가 좀 나열해 주세요. 그래야 네. 우리가
심의할 수가 좀 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지급해야 될지 아니면 가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안 물었으면은 국비로 환경부담으로 우리한테 준다는 것도 몰랐을 것 같고, 물론 인프라가 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인프라를 하기 전에 차가 많이 나와서 문제였고, 제가 그때 저 전기차를 뽑아서 타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그 인프라 많이 구성해 그때부터 많이 되긴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너무 충전율이 낮으니 이것도 고민이네요. 네, 저희 보급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충전차가 몇 대고 그 사람들이 일일 얼마나 충전을 할 것이며 그런 산출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와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떻게까지 갈 것인가는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청정수소 포럼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실 거예요, 포럼을? 요거는 저희가 관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 대관료가 500만 원이에요. 어디를 대관할 건데 500만 원이에요? 지금 방충리에 네. 호텔을 짓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내년 5월 정도면 오픈을 할 거라고 네.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이라서 500만 원인 거예요? 꽤 비싼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합니다. 근데 이 청정수소 포럼은 호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 기업들이 이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라 네. 어느 정도 그 좀 포지션 있게 네, 하고 예. 싶다. 포럼 대용량이 3천에다가 장소 500만 원, 홍보비가 500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포럼에 이제 발제되는 자료도 좀 만들고 네. 그리고 이 포럼에 이제 참여하는 기관들, 기업 홍보하기 위한 모바일 초청장이라든가 네. 그 관련한 이제 자료들을 좀 만드는데 좀 소요가 됩니다. 홍보비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인지 정산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46페이지 네, 그 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 46페이지 중간쯤 보면 건물 대청소를 해서 250만 원을 두 번을 해요. 건물을 어떤 걸 대청소하는 데서 250만 원짜리를 두 번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을 네, 그 외부 이제 용역 업체가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청소하고 광택을 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3층이죠? 네, 3층하고 2층도 그러니까 예, 3층이면 삼- 전체를 다 한다는 거 네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3층 전체를 다 3층하고 1, 2, 3층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3층만? 네, 3층만 3층만 바닥 청소를 했는데 250만 원인 거예요?
그건 좀 과한데. 1, 2, 3층인 줄 알았는데. 3층만 하는데 250이 두 번이 500을 한다? 그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층만 하기엔 과하네요. 1, 2, 3층을 하는 데부터. 그 다음에 49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해서 50페이지 보면 24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수요 조사한 거를 네. 이제 토대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신청한 거보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금액이 줄어서 네. 이렇게 잡힐 매칭이 될 걸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올린 그대로 이제 매칭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네, 그럼 도에서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50대 50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기업이었어요? 지금 대부분은 이제 한 60% 이상은 올해 받았던 기업들이 또 신청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추가로 또 다른 기업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도비 매칭으로 해서 많이 해줄 수 있다면 좋겠. 예를 들면 자꾸 작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올해를 뜻하는 거예요. 올해보다 예산이 얼마 1억 3천이 더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억 네. 3천이야? 아니지. 그렇지. 거의 1억 3천이 늘을 정도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 올려줬는데 마치 매칭이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재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수용이 되었으며 그럼 그걸로 인해서 중복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도 지금 추가를 할 거라는 거는 현재 24년도 하신 분 중복 말고도 예산이 더 내려왔으니까 더 해드리겠다는 건지. 네, 예산이 더 이제 더 확보가 왔으니 다른 됐으니까 분도 더 많이 추가로 더 추가로 해서 좀 해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 질문한 것 같던데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에서 68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신규 사업 중에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ESG 경영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작년에 그 주민 참여 예산 지원으로 신청을 했다가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보조금 심사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아까 ESG 부분이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그 시에서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이제 지원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올해죠. 예, 올해 지원 조례도 생겼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SG 부분은 개인보다는 ESG 지수가 수출 실적에도 가만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부분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이 상대 사업을 예.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 보조금 심사에서 한 네. 것처럼 평택상공회사에서 위탁해서 위탁해서 예예. 여기서 간접비 800은 뭐예요? 간접비 800은 교육자재하고 대행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사. 예예. 그러면 그 해외 규격 인증 그것도 여기 지금 얼마 이게? 450 10개사
한 개사에 4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인증이라는 게 이제 물품을 하나 수출을 할 때 품목이 조금씩 바뀌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인증을 다 받아야 된답니다. 우리나라 네. KS 마크 받듯이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려면 미국 인증을 또 받아야 그거를 되는 거고요. 도와주는데 한 예. 개사에 4,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아니면 45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450만 원을 예. 줄 테니 너네가 인증을 받아라는 거예요? 인증 사업을 인증 회사에다가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근데 그 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예, 예. 그러면 한 기업당 450만 원 더 든다 이거네요? 사실상 더 드는 더 거죠. 드는데 예, 일단 맞습니다. 주고 나머지는 예, 본인들이 자부담해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인 이유는 근데 간접비가 뭐예요? 그럼 여기서? 간접비 들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컨설팅이라든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요거를 돈을 예,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가서 인증받고 모자라는 거는 더 도에서 한다는데 간접비가 왜 드는지가 그러니까 인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뭘 하나 부품을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마크를 주는 거죠. 많이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까지 같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예, 예, 450을 주면 예, 모자라는 건 자부담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간접비 500이 왜 드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회사도 저희가 이제 관내에 인증 와 있는 회사가 이제 코티디라든가 또 US 솔루션이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만 전담을 하는 인증 기관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 부품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좀 컨설팅을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 저희가 위탁을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줘서 딱 거기에 적격한 인증사 회사를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중도 비용이 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왔을 때 상담을 또 해서 그렇죠. 맞는 데라 매칭을 또 시켜준다 이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제 그 인증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기업한테는 할인을 해달라고 저희가 그거 관련된 협약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그 품목이면 거기를 인증으로 연결해주고 만약에 이 두 회사가 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인증회사를 연결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서 106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다 왔는데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 예.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 당초에 이제 분양 금액이 있습니다. 원래 네. 조성 원가로 분양하는데 조성 원가라 함은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에 n분의 1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단도 조성하고 물도 공급해주고 수도관도 해주고 도로도 깎아주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n분의 1을 해서 조성 원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획했던 것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분양 가격에는 분양 가격을 추산을 해서 계약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게 정산하고 나서 그 금액이 그보다 초과되면 10%가 초과되면 10% 내에서는 사업자가 더 부담하는 거고요. 10% 넘어가는 부분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산이 중요한 거죠. 먼저 계약한 금액보다 많이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불이익이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산을 해갖고 온 게 맞는지를 저희가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산단에 들어갈 때 얼마에 계약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조성 원가가 맞냐를 그때 가서 또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렇게 씁니다. 계약서에 때 분양가는 있고 네. 차후에 정산 후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다 넣는 거죠. 그러고도 계약들을 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오를지 모르는데도.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그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조성원가 산출한 것이 맞는지를 검증을 해주고 이 부분을 이제 경기도에 만약에 보고할 사항이면 보고하고 같이 공식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돼서 해야 되는 데가 이제 서탄면하고 진이면 그쪽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서탄 1산단하고 진이 3산단이 이제 네. 준공 완료된 산단이기 때문에 예, 완료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산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했죠? 2011 잠시만요. 제가 저기 섭섭해갖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 시작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고요. 2020년도 아니에요? 예. 국장이 언제부터 했어요? 그 위탁을 준 거는 아마 그때쯤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 위탁 그 이제 그 인건비거든요. 이거 지원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최근에 했던 거로 좀 기억.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제가 예산이 연도가 올라와 정확하게 있어요. 생각 안 나서 한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12년 있습니다. 이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위탁비 지원이요. 예. 이거를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로 확인해서 바로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의원한테 보고가 잘못되거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위 보고가 되면? 이 부분이 제가 예산을 넘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허위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드렸어요. 허위 보고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명하고 또 네. 사과도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명하고 사과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의원 생활이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지적을 해주시면 그건 정확하게 다시 좀 자료를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행감이 아니라서 넘어가지만 행감 때 분명히 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의원이고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도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허위로 했을 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하나 넘어간 게 있었어요. 올해도 또 그러네요. 이게 제가 만만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의원이 만만한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지원 시기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지원 시기뿐이 예. 아니에요. 과장님도 딴소리 하고 있고, 팀장님도 딴소리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의원님 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만약에 허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일단 그 말씀 하셨어요. 의원님 이거 설명에 대해서 아마 저희 팀장이 설명들을 잘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기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도에 인가를 받았고 95년도에 송탄하고 평택산업단지공단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이 산당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위탁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언제부터 그 위탁 비용까지 지출을 했는지를 왜 말씀드리도록 그런 거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거냐고요. 이게 무슨 대단히 큰 오래된 몇십 년 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이 아니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러는 거야? 내가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할 정도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추후를 자료 갖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아까 남은 질의 있으시다고 그랬죠? 네.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 시가하고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그 도시재생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뭐 이런 제안 수당 위원회 수당 뭐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이 공청회 운영 그다음에 뭐 신문 공고 설명 먼저 그 전문가 자문수당이 지금 360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가 이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이제 채용할 때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의 센터장들을 이용해서 면접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를 별도로 부르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저조합니다. 전문가 자문 및 심사 수당.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해 올리실 때 좀 수정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 5월 연말이면은 센터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센터 운영을 안 하고요. 코디들 4명만 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센터장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센터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네. 심사 수당이 필요하다. 네.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거는 어떤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있는데 이건 이거는 어떤 제안서죠?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그러니까 역량 강화 용역은 저희가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고요. 공고를 내보낸 다음에 참여하는 업체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역량 강화 교육 예. 교육 선정할 때 업체 예, 선정할 때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런 지금 뭐 공청회 주민설명회 도시재생 주민설명 공청회 이런 4회씩 돼 있는데 이거는 다 하시는 거고. 예, 요거는 이제 금년에 저희가 원래는 저기 안정 신평 신장동을 저희가 요거 그러니까 중대사업 변경할 때는 저희가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사업 변경. 예. 그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예산인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신장동만 했고요. 나머지 안정 신평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요거는 중대산 변경을 내년에 올리라고 해서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이 남은 거고 집행이 좀 맞습니다. 덜 그래서 잔액이 좀 이것도- 발생하겠네. 그리고 예, 그래서 이것도 집행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신다. 예,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19페이지 소동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지금 올해 26억 정도 예산인데 이것도 집행 뭐 연말 되면 다 문제 없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그 저희가 당초 이제 공모 계획상에 저희가 연도별 사업 네. 계획서 올렸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너무나 좀 많이 이게 당초 계획상에 너무 좀 예산을 저희가 잘못 계상을 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률이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계속 비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월 계속 조서를 비월을 보시면은 이월비가 좀 한 16억 정도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 비율로 16억은 넘기셨고 예, 올해 지금 추가 예산 7억 4천하면 합치면 23억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차질 내년에는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 시행을 했고요. 내년부터 이제 간판 정비 사업 등 내년에는 시설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을 많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용역도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에 네네. 계획되어 있는 게. 예. 이 용역은 어떻게 그 발주 뭐 외부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용역은? 여기 있는 용역들은 그 대부분 다 발주는 했고요. 네. 이제 슈퍼테어 사업 용역도 저희가 이제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용역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형 계약의 방법을 위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드림 55 서비스 네. 이게 용역 끝났고 지금 프로그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바로드림 서비스는 이제 그 서정리 정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고덕 8억 원 아파트로 저희가 이제 바로드림 서비스로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서정리 그 상인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이번에 교체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상인회를 통해서 그 바로드림 서비스에 참여할 그 참여 의향서를 상인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좀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뀌셨거든요. 임원도 새로 모집이 되면은 네. 다시 상의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예, 바로드림 서비스를 고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요. 예. 지금 그 아까 고덕 8억 원 아파트만 한정해서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저희가 이제 고덕 쪽에 네. 저희가 참여 아파트를 모집을 했는데요. 조건이 일단 그쪽 아파트 단지 내에 그 픽업 센터가 있어야 되고 픽업 센터에 드는 그 전기세라든지 경비를 다 아파트에다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는 조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덕 8억 원 아파트 2단지만 참여가 돼 가지고요. 예, 그 2단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확대를 좀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만 한정해 놓고 고덕 8억 원 2단지만 한정한다면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 아파트를 하다 보면 저희 시행착오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고덕 2단지부터 시행하고 시작해보고. 예, 잘 적응이 되고 잘 되면은 저희가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시장 이 프로그램은 시장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사용하시는 분도 편리하고 하니까 이건 좀 확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55 에비뉴 페스타 이거는 뭐 성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계속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저희가 1차, 2차 두 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일 정도 했는데요. 약 한 10,000명 정도 온 걸로 저희가 3회 파악은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더 좀 더 축제를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더 또 좋은 아이디어 또 내고 해서 더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됐으면. 알겠습니다. 이 123페이지 지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 4억 이거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 저희가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법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 대상이 평택시, 기성시가지 이런 9.98km면 이 어디쯤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지 자연 녹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 그렇겠죠. 외의 지역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택시 전역을 다 하시는 건가요? 다 했는데 이제 신장 지역, 그러니까 북부 지역, 남부 지역 보통 시가지 지역을 그 지금 한 면적입니다. 네. 북부, 서부, 남부 쪽도 할 거 아니에요. 예, 남부, 팽성, 예, 시가지 쪽 해가지고 예. 이게 9.98km 정도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농지나 뭐 자연 녹지나 이런 건 빼고 예, 하실 예. 거고 주거 환경이니까. 네. 예. 네. 126페이지 이거 도시 원평지 도시센터 사업에 보면 네. 여기 집수리 교육이 있어요. 예. 이걸 누구한테 교육하는 겁니까?
이거 집수리는 다른 뭐 업체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이제 예, 업체가 네. 업체가 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업체에서 있습니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예. 이 비용을 이 비용을 10회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내년에 5개 정도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 집수리 직접 해주는 거에 예, 대해서. 5개 지역이 돼 있더라고요. 네, 5포 정도. 예. 근데 이거는 이 교육비가 2천만 원이고 지원 사업은 5,400만 원. 이거를 교육을 줄이고 집수리를 지원받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교육을 굳이 뭐 그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2천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수리 지원 사업 호수를 늘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 사항은 한번 저희가 이제 당초 공모할 때는 이제 5개 정도 올렸거든요. 아, 요 사항은 공모할 때 한번 올린 거예요? 예, 5개 한다고 올린 사항이고요. 요 사항은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사전에 한번 해야 해보시죠.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실제 그 지원받는 분들이 많는 게 더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남았었잖아요. 이게 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었죠. 예, 저는-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네. 전에는 행안부 국비 지원 사업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 받는 조건이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하면은 국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빈집 정비가 이제 그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네, 왜냐면 실적이 이제 그 직접 이제 그 집주인이 이거 철거를 하려면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비는 지원해주고? 철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철거를 직접 다 발주해서 직접 철거하시고 예. 시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저희가 잘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 지금 여기 보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이 도비로 5,800만 원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다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새로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 법에 따르면은 5년이 지나면은 네, 다시 새로 실태 하겠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그래서 법에 5개년 따라서 하게 정비계획 새로 추진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하시설물 그 상하수도 전선화 하는 게 있어요. 139페이지. 네. 이게 이제 상수도 19km, 하수도 20km 정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것도 연말 되면 아, 다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지금 준공이 안 돼서 그런데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했어요? 예, 그래서 준공해서 그 준공비 집행하면은 집행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지금 상하수도만 이게 해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 작업만 해요? 그 이제 한전이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네. 그 업체에서 하거든요. 네. 그 업체가 한 데이터를 저희 시로 갖고 오면 저희가 로딩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GIS 시스템에 저희가 로딩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다 직접 공사하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발주해서 로딩을 하는 거고요. 요 사업비는 과거 2000년대 이후에 그 매설된 그 GR 매설물은 아무래도 이제 준공 도면을 가지고 입히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물량을 저희가 직접 조사 탐사를 해가지고 하는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이게 여기 지하시설물이 뭐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예산이 더 그거는 다른 데서요? 아무래도 한전에서 이제 할 거고. 아무래도 한전은 한전에서 하고 통신업체는 통신업체에서 통신업체에서 하고. 공사를 하다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같이 이제 부담해서 서로 하면은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죠? 시하고 한전 통신회사 다 협의를 해서 이거 하면은 비용 서로 분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각자 하면은 예. 비용이 아무래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서로 한전하고 통신회사 분담하고 우리 시에서 분담하고 하면은 좀 예산이 좀 세이브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협의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예.
우리 도시철도과 지지역 복합 환승센터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일 문제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 진행하시는데? 이제 지대역 복합 환승센터가 저희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대 시설까지 해서 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요. 이게 이제 결국은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자 유치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정 금액이 한 2조 정도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10대 기업들은 지금 다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를 직접 이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공모 절차를 거칠 겁니다. 결국은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 여기 이제 토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시에서 그 지제세교지구하고 네. 컴팩트 시티에서 토지를 사지만 나중에는 사업자가 그 토지를 다시 사가는 겁니다. 저희 시한테서. 민간 투자자가?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시에서 기본적인 용역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100% 민간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12 총사업비 307억 5천 이게 거의 토지 매입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가.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민간에 다시 되팔게 되면 이건 다시 우리 예산으로 저희가 들어오겠네요. 이제 다시 회수를 하는 회수를 겁니다. 하게 예. 되겠네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이제 민간 투자 유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제세교조합하고의 그 토지 매입 부분, 그 부분이 제일.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내년 지금 1월에 지금 투자 설명회 및 사업 시행자 이제 모집 공모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 투자 설명을 할 거고요, 하실 거고. 네. 이게 지금 뭐 GTX AC 개통 전까지는 좀 구축이 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 시점에 맞게 문제되지 않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복합 문화광장 조성 사업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이것도 좀 저희가 집행률이 이제 좀 낮은 거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한 거라 예. 지금 이제 그 집행이 70% 정도 돼 70% 있고요. 정도 된가요?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2월 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뭐 착공식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의원님도 아실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광장 내에 네. 이제 지하 그 매설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경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그다음에 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이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설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 나무 뭐 그다음에 벤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그거는 이제 다 이전을 해서 이번 달에 저희가 1구간을 이제 펜스를 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택시 승강장 또 따로 앞쪽으로 저희가 승강장은 따로 마련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운행을 할 거고요. 그런 제반 사항들을 지금 다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번 달에는 펜스를 치고 터프하기가 들어갈 겁니다. 겨울에도 공사를 하게 되는. 네, 겨울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 예, 예. 지금 이 준공을 내년 26년 8월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25년, 20년, 1년 거의 2년 좀 안 남았네요. 그리고 그 아까 지금 그런 애경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 이전 매설하고 하는 거는 지금 12로 그걸 하나 해야 네, 되는 맞습니다. 상황인가요? 저희가, 네. 우리가 원인자이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계획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지금 그래서 올해 이제 지방채 발행하셔가지고 220억 정도 공사비하고 감리비 지금 예산 세우신 거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 뭐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저는 그 미래의 전략국에 일단 2025년도 우리 세출 예산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출 예산이 총 522억 5,541만 2천 원, 전년도 예산이 540억 8,878만 2천 원 대비해서 3.76%가 감액됐어요. 20억 3,337만 원 정도. 그래서 감액 그 내용을 살펴보니 미래 전략과가 62.9% 122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고 증액된 철도과가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에는 70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24억 6,800만 원 정도 약 217.75%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래 전략과 감액이 이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때서 이렇게 감액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미래 전략과 이제 주요 뭐 감액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마을 공동체부터 저희 예산 사정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기 감액한 부분이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분야도 조금 이제 경상비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액을 했고요. 평택항 수소 복합교통기지도 1년질 다 반영을 못해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감액이 많이 됐고요. 도시철도과 증액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보고드렸지만 이제 200억 그 부분이 가장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많이 부분입니다.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도시철도과는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전반적인 우리 그 다시 지금 상시적이었다가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우리 첨단 산업 기업 투자나 여러 가지 그 이제 스마트과가 이제 우리 미래 전략국을 같이 합치면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그 미래 전략 우리 도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수소 도시 또 미래형 복합센터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뭐라 그럴까 사업의 성과도가 좀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그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그 지금 다 질의를 드렸죠. 10페이지 좀 한번 봐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이게 지금 1억 3,22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우리 요구액으로 돼 있는데 우리 그 외국 기관 설립 추진은 애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평택 그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된 동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그 외국 유치 기관 설립 추진하다 부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에듀타운이라고. 네, 고독 신도시의 고독 에듀타운을 신도시에 있죠. 대상으로 거기에 지금 거기에 이제 고독 단계별로 보면 3단계의 부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설립할 예정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지 선정이 지금 6천 평방미터 약 한 2만 평인데 때에 따라서는 뭐 만 평 증가해서 한 3만 평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지금 이제 당장은 2만 평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학교가 더 이제 활성화됐을 때 네네. 예, 확장할 여지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지는 평택 그 도시공사가 LH로부터
부지를 이제 공동주택 부지를 이제 부여받은 거죠. LH부터.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투자 이익금으로 우리 그 학교 건립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안건 추진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돼 있고 고덕 평화 신도시에 입주하신 우리 그 입주민들이나 평택 시민은 이게 진짜 과연 국제학교가 유치될까 하는 염원이기도 하죠. 바라는 염원이기도 한데 걱정 반, 좋은 면 반, 또 이렇게 불가능할까 하는 걱정 반 이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고등학교를 우리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거는 우리 평택시의 퀄리티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와 덧물려서 우리 이제 과학고도 유치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설렘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안 그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미래 전략 도시과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엊그제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도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평택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쫙 됐었다면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미리 설명을 안 해주시고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또 평택 그 고덕 학교 설립 추진서가 있어요. 이거 저희들 갖다 주셨죠. 갖다 주셨는데 이거 역시 또한 교육기관이고 설립 추진 여기에 별첨으로 이런 거를 좀 첨부시켜 주면 좋을 건데 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예. 고독 국제 신도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예. 국제학교는 반드시 이제 유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예.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 또 이게 세부적인 걸 또 못 챙기는 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은 뭐 1억 3,200 미약하다고 미약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금액들이 건축비며 토지비며 수천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세 설명도 여기에 그 우리 그 예산 상황에 별첨 내역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거를 첨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죠. 시민들이 질의하고 문의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 사실대로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의원님들은 또 이제 이런 혼동도 오고 또 많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더욱 그 뭐라고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주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시민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그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진행 상황은 정확하게 좀 기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 저희가 또 진행상을 수시로 좀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뭐 미국을 다녀오셨고 어디 몇 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런 보고도 저희들은 하나 받지 못하고 뭐 또 가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세 사상권이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6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24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뭐 지속 가능 그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목적으로 평택시 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맞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그 지금 마을 공동체 5개년 기본 수립에 의해서 2025년 단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문기관 용역 계약을 밑에 이게 통한인데 통흰이로 이게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맞나요? 사업 내용의 맨 밑에 16페이지.
아, 예, 예. 오타예요? 네네. 저는 이 문구가 무슨 문구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5개년 수립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 직장, 학교 영유하고 있는 주민 모임, 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있는 주민 모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거에 대한 확실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대상을 평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그 주민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까지로 이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신청되는 거는 이제 관내 그 시민들이 신청하지 평택시 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아니라 12%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로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뒤에 부분을 이제 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거다 보니 이제 처음 신청 단계부터 이제 경기도가 들어가야 나중에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절차 순서가 그렇게 된 게 맞나요? 이게 애초부터 도비가 편성이 된다면 도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00%라고 하고는 도비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증 있는 주민들이 모임이라는 이 얘기는 저희들이 좀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도비 지원 부분은 예. 이제 전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씨앗기를 거쳐서 성장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단에서 씨앗기나 성장기에서 경기도 주민이 신청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이제 경기도 사업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택 시민들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20개, 씨앗기 12개, 성장기 7개 이렇게 해서 6,4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단어가 저는 또 생소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 단계, 중간 단계,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맞나요? 이런 표식이? 이제 요 사업 내에서 이제 호칭을 이렇게 하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첫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씨앗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궁금했는데 아까 많은 의원들이 설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글자 표식이 맞는 건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니까 7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마을 공동체 활성 지원 200만 원짜리가 15개 3천 500만 원짜리가 8개 4천만 원이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정도가 사업 그 요구가 돼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뭐 몇 곳만 했는데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선정돼 있는 마을 그 예. 리스트에 대해서 별도로 좀 그러면 드리도록 마을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별도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소 아까 청정 수소 시험 평가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이게 이제 도비 근데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도비가 같이 이제 있는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브랜시티 내에 그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사 BL 지구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지만 이거 표식을 해주실 때 4L 비구 지역은 공동주택 부지로 이게 지구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혼동을 좀 느껴서 이거를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 표기도 정확하게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내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그 일반 산업단지 내에 사 BL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이제 공동주택 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산업단지로 변경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혼동이 안 갈 수 있도록 뭐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표식을 해주실 때 그렇게 좀 잘 좀 저희들이 저희 의원들은 아직 저희들이 확실하게 요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덧붙여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0페이지도 이게 우리 그 산업단지 내에 16 이게 1이에요. 뭐예요? 16-1 BL이에요. 위치가? 네, 16 블럭에 16개 1블럭. 1블럭. 네, 네, 네. 1블럭. 그 소린가요? 산업 16의 1블럭 이렇게. 글쎄,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들이 그 알아보기가 좀 그렇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전기차 배터리 그 충전 무효를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SEV가 전기차 배터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예,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전기차도 그렇고 일반 자동차의 부품들도 다 요즘은 이제 전동화로 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부품이 다 작동하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그 부품들을 네.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우리 브랜시티 내에 여기 장소에 저희가 지금 건립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추진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과제인데 저희가 예. 가장 그 이쪽 분야에 역량이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참여시켜서 예. 이 부분을 이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장비 구축이나 앞으로의 이제 건물 구축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전문 기관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수소단지에 관련된 어떤 뭐 배터리 뭐 관련되는 이런 모든 시설들은 우리 서부 지역 쪽에 수소단지 쪽에 많이 모여져 있는데 이게 브랜시티 지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우리가 뭐 브랜시티가 지금 그 산업단지가 별로 분양성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는 20%라 그랬는데 지금 50%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분양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센터도 그렇고 예. 청정수소 실증화 센터도 그렇고 예. 사실상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 예,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 인력이 접근이 좀 용이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브레인시티가 카이스트도 같이 들어오지만 와서. 이제 브레인시티처럼 이제 브레인 그러니까 전문 역량을 가진 전문 기관들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제 연구소기 때문에 이쪽 브레인시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카이스트 대학 뭐 학교 부지도 이제 들어 있고 거기서 뭐 3, 4분 거리면 우리 삼성전자도 있고 이제 이래서 이쪽으로 이게 이제 산업단지 약 이게 우리가 146만 평 중에서 한 44만 평 정도 된 중에 이제 분양성도 별로 없지만 이런 연구센터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같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통상자원부가 올해 24년 3월에 공고했으면 평택시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4개의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또 한 기관은 어딘가요? 평택시, 한국자동차연구원 또 어디죠? 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그리고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가 같이 참여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택시하고 한국자동차연구 등 4개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이런 것도 다음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 시설 뭐 전략 기업 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그 브랜시티에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평택항에서 자동차 전국 순위 뭐 연간 뭐 160만 대, 지금 161만 대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택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수출 그 기지하고도 가깝고 이래서 이게 이제 평택시의 기반 조성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이 1등 항만이고 예. 이제 쌍용 자동차나 지금 이제 KG 모빌리티지만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 화성 현대차가 아니까 아산 현대차가 또 인근에 있고 하다 보니 관내에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기차나 전동화로 바뀌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산업이 육성되고 있어서 이런 센터를 이제 평택에 유치함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또 기업 유치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만하게 잘 추진해서 우리가 수소 1번지 반도체 도시 평택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브랜드만큼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좀 함께 봐주세요. 여기 우리 평택산업진흥원이 이제 사업비가 22억 8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2024년도에 그 2월 된 그 순세계 잉여금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31억 1,534만 아니 31만 4천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 산출 내역에는 이게 31만 1,500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그 예산 현황에는 왜 이걸 표식을 안 해주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그냥 우리 그 출연금이 그냥 22억 8천만 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이게 순세계 잉여금을 여기다 포함시켰는데 모든 평택시의 모든 재단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아까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또 한 번만 더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뭐 그러니까 올해 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던 사업들 중에 좀 실효성이 없고 예. 저희 관내에 없는 기업들이 좀 많아서 좀 종료해야 될 사업은 지난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고요. 예. 좀 실효성 있는 기업 기업 지원 사업과 정책 용역 위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냥 본예산 사업으로는 좀 줄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또 23년도 순세계 잉여금 남아 있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예. 다른 공공기관들, 그 위탁 공공 산하 기관들도 역시 이렇게 잉여금을 그 다음 연도에 포함시켜서 이제 하도록 돼 있어서 설명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랑 얘기해서 향후에는 별도로라도 순세계 예산 잉여 현황에 예, 좀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기타 사항으로 넣든 이 부분은 예산계랑 협의해서 그 의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우리 예. 미래산업 첨단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상세하게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정리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아까 우리 그 최재형 의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올해가 2026년도까지 사업이 26억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2026년도까지는 46억 8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 7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 사업 성과도를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네. 요거의 성과도에 대한 그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당초 이제 당초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 공모를 해서 좀 이렇게 크게 사업이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국토부 공모 사업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땅의 토지도 있어야 되고 거쳐질 그렇죠. 수 있는 모든 예. 건물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그런 시설이라든지 토지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제 경기도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46억에 있는 사업비를 저희가 이렇게 공모에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서정역세권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역세권 주변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좀 젊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 운영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10월에 3회, 11월에 3회, 그리고 12월에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통해서 한 3회하고 그러니까 3회 축제를 통해서 지금 한 10,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아까도 딜리버리 서비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서정리 정통시장도 좀 더 이렇게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상인회랑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랑 그 외에 이제 많은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모임, 공동체 활성화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 서정 역세권 주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업 개요를 보면 원래 그 세계 단위 사업 서정 영로 리프트 프로젝트가 있었고 서점을 키우기 프로젝트가 있었고 서점을 함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개 세부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이 이제 반영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올해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건가요?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이제 도로 및 공연장 정비가 있거든요. 예. 도로 정비는 그 도막 포장을 해서 이게 역전 앞에랑 그건 이제 했잖아요. 이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정비 사업은 아직 안 했죠. 착공은 들어갔는데요.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착공은 들어갔고요. 12월 중에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그 마을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했는데 마을 기업이 거기에 도시재생 협의체 마을 기업이 뭐가 있죠? 그 마을 기업은 지금 예비 마을로 된 그 서두물 양조를 그거 있고, 또 말하는 거고요.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서두물 양조가 지금 좀 더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좀 더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서두물 예비 마을 기업인데 좀 더 저희가 이제 좀 더 이게 그 예비 사회적 마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마을 기업으로 좀 더 이렇게 좀 격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옆에서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도와줄 때 좀 잘 좀 도와주시고요. 그 마을 기업 그 뭐라 그럴까 그 회원들이라 그러나 그분들만의 이거 기업이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폐쇄된 마을 기업이 안 되도록 평택 시민 서정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을 기업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기업의 그 서점을해서 나오는 그 막걸리 그 이름? 예. 그 이름은 5호라, 8호라, 7호라가 있는데 이런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우리 도시 재생팀하고 상의해서 이름 지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예. 저희가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브랜드화 시킨다고 했는데요. 네. 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이렇게 그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봐서 저희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저는 이 기업이 커가기를 저기 바라는데 지금 로컬 푸드나 조금 큰 마트에 가보면 그 마을 기업 이 막걸리가 앞 매대에 우리 그 천비향, 호랑이 배꼽술, 그다음에 이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 번 막걸리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인식이 잘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막걸리 이름이. 그래서 이것도 인식이 부여될 수 있는 이런 그 막걸리 그 이름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도시재생 우리 스마트 팀에서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시니 이거 잘해서 명품화 될 수 있는 이런 선정되는 이름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물 가져갈 때 천비향만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앞으로 서두물 막걸리도 좀 우리 서두물 마을 기업에 생산되는 이런 것도 좀 같이 함께 홍보 활동에서 같이 타 시지역 어디 갈 때 이런 것도 좀 브랜드화해서 같이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 이 기업 서두물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을입니다. 이게 서쪽 그 1905년도에 우리 서정이 이 됐어요. 그러면 119년 정도가 됐거든요. 오랜 역사가 가진 서정시 시장에 서두물이라는 그 서정 우물이라는 우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얼마만큼 그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저는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걸 꼭 명품화되고 브랜드화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축제 그 저기 그 뭐냐 55 에뷰 페스타 공모 사업 해가지고 이게 된 사업들이 있었죠. 네. 그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영로 55번 길에서만 저희가 그 3일씩 지금 6일을 했죠. 10월 달에 3일, 11월 달에 3일. 네, 맞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또 3일이 남아 있죠. 이틀 할 겁니다. 12월 달에. 예? 이틀입니다. 12월. 이틀이에요. 하루 줄였어요. 예. 그 사업이 뭐 다 총해서 3억 얼마라 그랬죠? 3억 4천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좋아요. 저도 이제 이틀이나 가보고 거기 가서 축제 기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도시 재생을 활성화해서 이 역전 앞에 마을길을 이렇게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전문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이제 이랬는데 여기 다른 거 없습니다. 국제대학교 아이들이 수천 명이 하루에 출퇴근을 하는 그 역세권 앞에 있는 자리인데 그 55번 영로길 갖고는 너무 협소하고 좁아요. 좁고 거기에 그 다른 그 골목하고 같이 함께 상생해가지고 커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비좁고 거기에 3일 동안 행사하면서 그 뭐 음악 그 뭐라 그럴까 영상물 이런 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끄럽다 그러고 거기 해봤댔죠. 거기서 북적거리다가 그 행사 끝나면 그냥 옛날 골목길로 다시 변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하는 일부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있습니다. 여론도. 그렇지만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더 규모 있고 진짜 사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일회성에 있는 행사로 이게 그치면 안 돼요. 부스나 데려오고 일을 무슨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그냥 먹거리 오뎅이나 팔고 이제 이런 사업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서 그 골목이 활성화돼서 젊은들이 찾아오고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활성화되는 거리를 만들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공모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 내년에는 이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즉 그 공고를 내서 그런 행사 축제하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사람을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업 지지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담아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 팀장님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그 민원 사항 같은 거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고 다음 행사 때 더 규모 있고 철저한 계획 속에 좋은 행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철도과를 좀 한번 봐주세요. 159페이지 평택 지제 복합 환승센터 구축. 이게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 복합 환승센터가 지금 그 지제세교에서 그 에코밸리라는 시행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평택시에서 다시 환원시켜서 지금 돈 15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치가 돼 있죠? 매매대금 공탁돼 있죠? 공탁했다가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공탁 회수해서 그러면 네. 지금 어디에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게 조성원가에 어차피 그 지제세교에서 이 부지를 이제 매매를 했었던 거잖아요. 했던 걸 다시 이제 평택시에서 환원시켜 달라 해서 이게 다시 온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지금 더 사업비 투입될 게 여기 지금 보면 금액이 310억 정도가 계상이 된데 이거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지금 310억이 그 네. 토지대를 포함한 겁니다. 토지대 포함 그러면 150억 포함?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 이게 어떤 형태로 흘러갈 건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아까도 이게 지금 서측 개발 별도이지만 이건 동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단 지제세교 지구에 있는 이제 동측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조성 원가로 가져오는 걸로 예. 지금 협의는 돼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제세교 지구가 지금 조합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저희가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그대로 조합이 해결이 안 돼서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그거는 그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오면 개발 계획은 변경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서측에 있는 거는 LH에서 지금 이제 지구 지정을 금년도에 한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거는 조성 원가로 다시 또 저희가 매수를 해서 가져올 겁니다. 이게 지금 저 SRT여서 내년이면 수원발 KTX가 또 이제 개통이 될 거고 우리 이제 차후에 GTX A, C 노선이 다 여기로 올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평택시의 그 랜드마크 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 지금 평택시에서 퍼펙트 도시와 함께 137만 평과 함께 이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치도 나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가슴을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게 뭐 철도과에서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환승 복합 개발은 어차피 우리 도시 철도과에서 담당하시고 하는 일 아니신가요? 예, 저희가 할 겁니다. 예, 이게 그럼 서측하고 이게 지금 그 동측이 한 5,200평 정도 되나요? 서측까지 하고 하여튼 약 16,000평이라고 전에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 저희들이 있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변함 없나요? 지금 전체 면적이 8만 제곱미터입니다. 환승센터 면적이 예, 전체 면적이 8만 800평방미터고요. 그럼 평으로 따지면 한 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25,000평. 맞아, 25,000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그 저희가 동측 서측 이게 이거하고 도시철도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영향평가 우리가 돈 5억인가 산업건설에서 5억인가를 줘서 용역을 줬었어요. 이 도로 확장 교통 지하차도를 팔 건가 말 건가 이제 그래도 용역이 끝나서 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차도를 뚫게 되면 동쪽 그 환승센터하고 서쪽 환승센터하고 오버브리지로 옛날에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동쪽 서쪽 연결한다는데 지금 그런 환승센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하차도가 이제 일본 국도에 이제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제세교에서 나오는 도로를 지하로는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버브리지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시티에 도로에 붙이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뭐 업무 보고 시간이고 뭐고 예산 상정할 때마다 하지만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가 않아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도시는 팽창하고 인구는 팽창하는데 우리 복합 환승센터는 이렇게 그냥 지체되고 있어야 되나 하고 그 주변을 가보면 아수라장이죠. 주차장 불법 주차로.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연구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미래전략국 우리 그 도시철도과에서 이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의 진척도를 우리가 사업이 진척도가 돼서 평택 시민이 하루빨리 그 복합 환승센터로 가는 길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철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지금 뭐 이게 서류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국에 우리나라의 10대 기업들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성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꼭 성과가 좀 보여주기를 기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스마트 도시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통합 운영. 아까 뭐 이제 타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 사후 관리라고 저희가 이제 그 조례가 제정이 됐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현장 지원센터가 통합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뉴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5개 지역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예. 작년에 이제 안정 지역하고 서정 셋들은 센터가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신평, 신장, 신장이가 그 저희가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사 즉 거점 시설만 짓는 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3개 현장 지원 센터도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하드웨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지원 센터가 없어져서 그 안에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코디가 다 없어지게 되면은 네. 그 현장에 있는 그 민원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연락이라든지 이게 좀 끊기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코디만 4명만 내년에 추가로 뽑아서 그 코디 4명을 동해 사업 한 군데에 담당. 모아서 그 코디들로 하여금 담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현장 통합 운영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게 하야죠.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소프트 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짓고 건축하고 해야 될 하드 사업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짓고 난 후에도 이게 그 센터가 이게 계속 운영이 될 거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방치하거나 이러면 또 옛날 그대로 또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래서 이런 제도는 운영 관리, 방안, 모색, 뭐 코디들 이렇게 한 지역별로 이렇게 두시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이 지금은 뭐 소프트 사업만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짓는 일까지 이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서정동 행복 두드림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2020년도 누질 사업에서 국비로 이게 93억인가가 예산을 따와서 그 점촌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더 넓혀가지고 이걸 센터까지 커뮤니티 센터까지 짓는 사업인데 예. 지금 이게 저희들이 요즘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착공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예, 위원장님 이게 지금 착공은 11월에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 내에 있는 지작물 즉 그 한전주 통신주를 이설이 선행이 돼야지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저희가 본격적 공사를 들어갔을 때에 예. 알다시피 주변이 다 주거 지역이고 빌라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12월 중에 한번 주민 설명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공사할 때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할 거고요. 아마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내년 봄부터는 아마 펜스를 치고 공사를 가능하게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지금 벌써 2020년도면 벌써 이제 한 4, 5년 내년이면 이제 5년 정도가 경과되는데 뭐 도시재생 센터도 있고 센터장님도 저번에 이제 모셔왔죠. 모셔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낙후 지역이잖아요. 그 북부 지역 중에서도 이제 점촌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쉴 노인정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주차장 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학수고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업이 진척도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는 언제 정도에 실시할 예정인가요? 12월 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협의체 회장님 비롯해 협의체하고 이제 사전 협의는 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12월 말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민원이 최소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 센터가 완공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